자, 그럼 8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어렵지는 않은 문제이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한 유형 문제이지만 자, 이 문제가 8번 자리에 출제된 것은 이건 흔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왜 그동안에도 이렇게 삼각함수의 각의 변환이라든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등이 섞여 있는 거라든지 그래서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라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원을 그려서 처리를 해주면 좋을 문제들이 출제되어 왔고 그게 보통 3에서 6번 사이였는데 이건 왜 8번 자리에 와 있는 거냐? 왜 그래프 문제보다도 뒤로 와 있는 거냐? 자, 정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유형은 똑같지만 여기에 개념 하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에는 각의 변환도 있고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도 있고 이러하지만 일반각이라는 개념이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원은 유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개념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개념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나를 더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그걸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것이 여기에 보이고 있는 거다. 자, 물론 문제를 풀이하는 것 자체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뭐 세타가 몇에서 몇 사이다라는 범위가 대부분의 문제에서 다 주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하지만 일반각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 있게 접근을 하면 돼. 자, 일단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녀석은 사인 세타와 같기 때문에 그게 양수라는 의미도 돼.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은 지금 양수를 곱해서 얻어지는 거니까 코사인 또한 0보다 커 까지를 얻었으면 각의 크기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이런 것이 안 주어져 있음에도 일사분면의 각임을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거잖아요. 자, 그럼 그 뒤 풀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이게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인지 2파이에서 2분의 5파이 사이인지 4파이에서 2분의 9파이 사이인지 그건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었던 거구나. 자,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사인, 사인. 그래요. 이걸 단위원 위의 점이라고 한다면은 x좌표를 코사인, y좌표를 사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기울기를 탄젠트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구해지면 되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의 값이 2가 될 때를 구하라는 것이므로 다양한 방법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단위원의 방정식에다가 y 이퀄 2x 이 각이든 몇 바퀴 도는 각이든 그걸 세타라고 하면 된다. 다양한 일반 각에 대하여 동경은 지금 이것 하나로 결정이 되게 되고 y 이퀄 2x와 단위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1 얘네를 연립해서 x도 y도 둘 다 양수로 구해지는 근을 구해주게 되면 루트 5분의 1, 루트 5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코사인 세타의 값은 5분의 루트 5다. 정답을 구할 수가 있었고요. 자, 물론 뭐 단위원의 방정식이 아니라 탄젠트가 구해질 때에는 뭐 나는 1대, 2대, 루트 5짜리 그래서 루트 5라는 반지름을 가진 원을 그리는 게 난 더 편해.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8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더니요. 이게 문제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짐에 따라 개념적인 준위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시험지를 놓고 보면 이 삼각함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은 보다 뒷문제에 있었는데 앞으로 와 있게 되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앞에 문제로 주로 주어지던 것이 조금 뒤로 후진 배치된 것들도 보여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거 나 맞았어, 틀렸어, 풀이는 뭐야? 이렇게 하고 그냥 짧게 끝낼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이 평가원 시험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평가원의 기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지금 변별을 하고자 하는 방향에서의 진화 양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천천히 진득하게 하나씩 하나씩 분석하고 그리고 9월 모평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그게 체화되어서 이용될 수 있도록 천천히 공부해 주어야 할 소중한 자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6월 모평의 다른 문제들, 다른 단원들에 대해서도 이런 작은 부분들도 있거든. 쉬운 문제도 어려운 문제도 그리고 내가 맞은 문제도 틀린 문제도 꼼꼼하게 하나의 별도의 강의를 통해서 쌤과 6평 백드럼 강의를 통해서 6월 모평을 제대로 진득하게 분석하고 그걸 통해 9평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것 잠시 살펴보면요. 이 삼각함수의 정의와 관계된 동일한 유형의 문제들 중에 지금처럼 세타의 범위가 확정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고 일반각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최근에 있었던 2, 5학년도 수능시험, 그리고 이 최근에 있었던 6월 모평, 이 두 시험에서 연속으로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3번에서 막 5번 막 굉장히 쉬운 문제 앞에서 이렇게 다루던 것이 좀 아쉬운 거야. 어쩌면 그래프가 더 앞문제로 지금처럼 출제된다면 삼각함수의 정의와 손을 맞잡고 있는 일반각과 호도법이라는 학습 목표도 중요한 거거든. 자, 이런 부분에서 평가원의 의지라든지 변화 양상, 진화 양상 또한 여러분이 체크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천천히 이 문제들 맞았다 틀렸다 이상의 것들을 천천히 쌤과 함께 분석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늘상 이렇게 객관식 후반부에 자주 출제되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의 활용을 물어보는 도형 문제이고요. 자, 이 사코 법칙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이거 사인 법칙을 먼저 이용해야 될지, 코사인 법칙을 먼저 이용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도형의 성질을 먼저 이용해야 될지, 자, 그 순서를 잘 모르겠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자, 그런 친구들 주목해 주세요. 현재 평가원의 수능 시험 문제, 그리고 평가원 시험 문제는 독해 중심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문제를 접근해 나갈 때 뭐부터 해야 할지가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개념대로 잘 발견해 나가면서 읽어주게 되면, 즉 문제에서 개념을 읽어내게 되면 그렇지 못했던 친구들보다 몇 배는 유리한 위치에서 문제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행착오 없이, 시간 낭비 없이 문제를 접근해 나가게 된다고. 자, 문제를 보면요, 여기 사인 값의 비율이 지금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모든 기출 강의 및 모든 개념 강의, 문제풀이 강의 언제나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사인 법칙의 의미이고요. 지금 주어져 있는 각이 이 두 개의 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삼각형 APQ 안에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 물론 뭐분의 뭐, 뭐분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사인 값의 b 자체를 이 녀석이 마주보고 있는 PQ, 이 녀석이 마주보고 있는 AQ라고 하였을 때 이 변의 길이의 b가 왜 저번에 반지름 r이 같기 때문에 루트 2대 3이라고 주어진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이걸 읽어냈으면요. 지금 AQ가 3루트 2라고 지금 바로 주어져 있잖아. PQ의 값을 구할 수 있었다. 자, 물론 사인 법칙 자체가 이런 비례식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뭐분의 뭐는 뭐분의 뭐다 거기에 집어넣어서 구해 주어도 되겠고요. 여기까지를 찾았으면 그럼 이 문제는 내가 2고 내가 3루트 2고 반 이상 다 풀이한 것과도 같다. 맨 처음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고속도로로 뚫려 있던 문제를 접근해 나가야 될 길은 다름 아닌 문제 독해 과정에서 지금처럼 개념어를 정확히 읽어내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의 의미대로 적용시키는 것을 1순위로 해주었을 때 가장 유리한 문제 접근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뒤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젠 틀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자, 중점이라든지 5대1 내분점 등의 표현을 통해 m 대 n 내분점, m 플러스 n의 의미입니다. 왜 m 플러스 n분의 m 어쩌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의 의미는 m 플러스 n 등분을 한다는 뜻과 같고요. 5대1로 내분을 했으니까 전체를 6등분하는 거예요. 5 플러스 1. 그러면 여기가 5k고 여기가 k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6등분을 해놓은 것 입장에서 중점을 봐주게 되면 아, 여기까지가 3k인 걸 또 알 수가 있구나. 그럼 3k에 2k에 k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었으니까 이 k가 2니까 k는 1, 3k는 3. 삼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를 지금처럼 내외분점 공식의 역시 의미입니다. 를 통해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고요. 뭐 다른 방법 이용한 친구들 괜찮습니다. 자, 이 뒤는 틀리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삼각형 A, B, Q 라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주면 내가 원하는 각의 크기를 아무 것이나 다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은 요거 구해주는 게 좋겠네요.
자, 특히나 문제 초반부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의 의미를 잘 읽어서 접근을 시도했을 때 후반부에 코사인 법칙은 이 계산에 대해서 유용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보가 많아진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걸 다 구할 수 있게 되잖아. 근데 여기서 계산의 수를 그래도 한 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목적지를 의식해주는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끝으로 가는 것만 남았는데 이것저것 다 구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가면 좋겠지. 마지막에 이 ABC라는 전체 삼각형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사인 법칙의 의미는 변의 길이의 b를 사인 값의 b를 통해 구하는 것이었지만 그 안에 외접원의 반지름이 껴 있었던 것이 유도 과정이고요. 그래서 현과 마주보고 있는 원주각, 그 한 쌍을 알면 외접원 2r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보았더니 그때도 써먹으려면 이게 좋겠다. 너랑 너 두 개를 구할 수 있으면 가장 빠르게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겠구나 해서 여기서 뭘 구해주면 좋겠냐면 코사인 b의 값을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구해주면 좋겠고요. 이거 제곱 더하고 그 다음 2배 넣어 곱하고 코사인 b를 빼준 것이 3루트 2가 된다라는 것에서 코사인 b를 구해주어도 좋고 이미 이항을 해서 분수꼴로 만들어 놓은 공식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4분의 루트 7 구해지고요. 삼각형 ABQ 안에서는 어느 각이든 실은 다 구할 수 있었고 이걸 구했어도 뭐 한 번 정도, 2번 정도 계산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틀리기 어렵다. 자, 이 코사인이 주어졌으면 나는 사인 b가 필요하잖아요. 이따가 사인 법칙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원의 성질 및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입니다. 4분의 3이 되는 것까지를 같이 얻을 수 있고요. 자, 이것을 얻은 상태에서는 똑같이 삼각형 ABQ에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 이번에는 삼각형 ABQ가 아닙니다. 삼각형 ABC. 여기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 AC의 제곱을 구해주면 되고요. 6제곱 더하기 2루트 7의 제곱, 모르는 변의 길이 없고 끼인 각, 두 변과 끼인 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활용입니다. 2루트 7 곱하기 코사인 4분의 루트 7 요렇게까지 구해주면 자, AC의 제곱이 22가 되는 것을 바로 얻을 수 있고 AC가 지금 구해졌으므로 이제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사인 법칙 이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어디에서 무엇을 이용했다, 어디에서 무엇을 이용했다, 어디에서 무엇을 이용했다 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이 사인 코사인 법칙을 중심으로 한 문제를 일반적인 도형 문제처럼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중심으로 목적 지점을 향해 가는 문제로 우리가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복습할 때 이런 부분을 마치 빈칸 문제 만들듯이 해주면 이 사코 법칙 문제가 많이 편안해진다. 하나의 팁이고요. 자, 여기까지 해주었을 때 AC 마주보고 있는 각이 B니까 사인 B로 지금처럼 나누어주면 이 R이 되고요. 우리 AC의 값을 루트 22로 알고 있고 사인 b의 값을 4분의 3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r의 값을 구해주면 최종적으로 반지름을 얻게 됩니다. 3분의 2 루트 2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파이 r 제곱, 우리가 구해야 하는 외접원의 넓이는 9분의 4 곱하기 너의 제곱해주면 88 파이가 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과 같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도형의 성질 등등 이러한 것들을 뭘 먼저 이용해야 주어진 것으로부터 목적 지점으로 갈 수가 있겠느냐. 랜덤하게 접근을 하게 되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한 경험치가 꽤나 있다고 하더라도 얘를 구해볼까, 쟤를 구해볼까 약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독해 과정, 개념을 찾아 읽어내고 그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이용해보는 것. 자, 얘가 얼마나 유리한지는 최근에 평가원에서 주어졌던 모든 사코 법칙 문제들, 즉 기출 무한 적용의 모든 기출 문제들, 자, 걔네들을 분석해 보는 것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이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들 활용해서 한 번씩 더 분석해 보면 좋을 부분이고요.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문제에서 개념을 읽어내는 연습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